연결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 중간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할까요? 획단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지금 그 엔젤 투자 매칭 펀드의 네. 경우에는 우리 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이제 그 펀드를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이제 그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1차적인 그 투자 적격 심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거기서 투자 적격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제 그 투자처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는 그 벤처 투자 거기로 이제 넘겨서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그 우리 강원도청이나 또 특히 이제 저희 그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공동 투자로 해서 이제 그 투자자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저희도 나름대로 학내에 그런 그 어떤 기술 가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 이제 전문가 그룹을 조금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자부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여할 만한 여지가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체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체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자체나 또는 그 대학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그 좀 전문가들이 좀 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예, 주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단 기술을 평가할 때 한쪽 측면에서 평가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아주 높게, 어떤 사람은 아주 폄하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야별 전문가들을 전체에 네트워킹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술을 평가하고 그래야지 플라즈마니까 플라즈마 전문가가 가서 보면은 아주 엔티한 사람이 있고 네.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제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분야별, 전문 분야별 전체 어떤 인문사회학과 이 이공계 전체적인 분들이 모여서 통합 평가를 한다면은 훨씬 많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대 역량 강화와 또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여러 이 주체죠. 대학, 산업체, 지자체, 중앙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윤중 박사님, 이 같은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필요성을 보십니까? 뭐 세계 어디를 가나 뭐 산하견관, 그 파트너십은 뭐 중요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순수는 아까 말씀드린 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러한 그 아이디어 경진대가 아니고 순수한 그 기술이 아닌 것보다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실험형, 그야말로 이 기술에 바탕을 둔 그 창업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역시 저는 우리 백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대학이 좀 변해야 된다. 뭐냐 하면은 대학에 가서 보시면은 산학협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대학의 어떤 평가 시스템이 학술 논문이 아니고 창업과 그다음에 취업과 이런 게 제대로 평가받는 네.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된다면은 저는 많은 이 시스템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 저는 대학발 벤처기업이 네. 1년에 100개, 1000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변해야 된다. 그 평가 시스템이 바뀌면은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국장님,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중앙정부까지 포함한 이 협의체 구축에 관해서 지금 지자체 강원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네, 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걸 MEEP라고 하는데 이제 국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각 부처와 전문가, 그다음에 산업체, 지자체 대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방대 육성에 관한 사항을 소관부처별 업무에 관해서 서로 협의하는 구성체고요. 또 이제 지방은 시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각 대학, 산업체,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또 지방대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에 의한 공식적인 이제 법적 기구입니다. 네. 근데 아직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이 이제 발효가 되지 않았는데 머지않아 이제 발효가 된다고 보고요. 우리 도에서는 지방대학 이 협의체를 통해서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돼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좀 변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들으시고요. 그 과정에서 창업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그런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가 이 부분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환조 단장님은 정부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 뭐 지금 발표한 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죠. 지금 8월 1일 날 교육부 장관이 이제 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내용은 뭐 결국 그거죠. 이제 그 지방대학이 어떤 구조조정 또는 뭐 특성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자체 그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인재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방대학 출신들을 좀 그 채용하는 것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강제적으로라도 목표량을 이제 정해서 특히 이제 그 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그 지방대학 출신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방대학들, 대학 입장에서 물론 그간에 이제 자구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은 뭐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지방대학의 문제가 비단 그 대학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그 수도권 집중이나 그러니까 인구나 산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다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런 그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도 이제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번 그 법안에 그 보면, 좀 이번 그 방안에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과제를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협의체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게 이제 그 어떤 법적인 어떤 그 권한을 주는 그런 그 협의체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지방대학 그 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예산은 어디서 이제 만들어 놓을 거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 운영에 대한 어떤 자율권을 보장하는 그 기존의 법령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그 기존의 법령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그 시안으로 발표가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그 계획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될 건데, 그때는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이제 그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좀 강력하게 실천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 협의 주체 가운데 대학, 산업체, 강원도, 중소기업, 중앙정부까지 김윤중 박사님께서는 대학의 역할과 변화를 조금 전에 아주 매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백환조 단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학 강원대 차원에서도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대학 차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 뭐 예전에는 그냥 교육 또는 연구 뭐 이 정도였는데요. 결국은 뭐 이제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뭐 이제 그 충분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된 거고요. 그래서 뭐 벌써 오래전부터 대학에서의 산학협력의 기능 또는 그 지역 산업 발전과 관련된 어떤 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그 대학에서 물론 이제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지역 산업 발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 그 강원대학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년에 이제 현 총장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시면서 그 르네상스 강원, 르네상스 KNU 계획을 이렇게 발전 계획을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면서 거기에 중요 과제 중에 하나로 창업 생태계를 각 내에 그 조성을 하겠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그 대학 구성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그 창업 맞춤형 그 창업 지원을 좀 그 패키지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계획에 들어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다채로운 이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창업 지원단, 제가 지금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창업 지원단은 이제 그 2011년에 중소기업청의 그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시작된 사업단의 형태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올 초에 창업 보육센터하고 창업 교육센터,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센터까지 포함하는 네. 총장 직속의 이런 그 부속 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거기에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 또는 창업 교육, 기술 창업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 보육센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한 40개의 입주 기업들이 이제 입주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다음 달 초에 저희가 그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0개 정도의 그 입주 기업들이 네, 이제 네. 들어와서 같이 이제 같은 공간 안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창업 지원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더욱더 갖게 하는데요. 김윤중 박사님, 백단장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지역 대학의 이 노력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이 구호로 외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지역 산업에 공헌하는 대학, 지역 경제에 공헌하는 대학, 글로벌 수준의 대학, 이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정말 그러고 있는 대학이 정말 많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떠나고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대학에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창업 이런 데 계속 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저는 그 첫 번째가 사실은 대학에서 정말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뭐냐면 결국 창조적 도전 정신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핀란드를 보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대학이 아니라 중등학교 때서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중등학교 때서부터 기업이라는 게 뭐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고 그런 걸 가르치는데, 우리는 진짜 요 근래 와서 이제 대학의 산학협력단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대학의 평가 지표를 산학협력단에 계신 분들의 연봉이 정 교수보다 3배, 4배 된다면 그거 제대로 되고 있다. 저는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창조 경제하면 이제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결국은 컴퓨터와 그 다음에 전화기와 음악을 한데 합성한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산업융합, 기술융합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과제 해결형 또는 문제 해결형 R&D 또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던지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보다 편리할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다 대학에서 교육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과제 해결형, 문제 해결형 어떤 R&D 네. 교육 연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백판조 강원도 창업 지원 단장님의 연봉이 3배 올라가는 것이 네, 어떤 뭐 또 지방 창업 보육 활성화의 지표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뭐 보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이미 그 대학에서 그 산학협력 성과나 또는 그 창업 성과를 이제 대학 평가에 이미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강원대학교에서도 저희가 이제 창업 강좌나 또는 그 창업 연계 전공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기업가 정신, 말씀하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학생들한테 함양을 시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을 창업시키기 위한 기관은 아니거든요. 물론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한테 적절한 어떤 지원이나 또는 그 교육을 이렇게 시켜줄 수는 있지만, 앞에서 끌고 나가면서 창업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우리 그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서도 제가 조금 그 시안을 읽어보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한 학생들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또는 어떤 식으로 계속 걔네들을 성장해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안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현재 물론 앞으로 그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안으로는 그냥 일자리 창출 또는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된다면 그냥 개인 창업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기까지만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고 제대로 된 창업, 성공적인 창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실천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창업 강좌 시간이나 이럴 때 들어가서 물론 창업은 굉장히 좋은 거다. 너희들도 이제 창업을 해라. 이런 얘기는 곧잘 합니다만 말을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과연 그게 또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네. 너희들이 창업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이걸 물어보면 집안 어른들의 반대, 친지들의 반대 예. 이겁니다.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다들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학생들을 야, 니네 창업하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작정 끌고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진지하게 창업을 고민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실무 교육이나 또는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원도 차원에서 봤을 때 협의의 주체가 되는 대학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MEP에 관한 사항이죠. 예. 예. 아까도 두 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창업이라는 거는 어느 한 기관이 잘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면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들이 또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대학에서 창업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또 그래서 지방대학 육성을 하고 또 그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게 뭐 복지든 관광이든 뭐 제조업이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학은 앞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인중 박사님 얘기하신 거, 우리 백 교수님 얘기하신 거 그런 것들이 잘 조화스럽게 잘 되면 네. 창업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리 말씀을 좀 이제 저희가 듣도록 할 텐데요. 젊은 창업가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말씀으로 그렇게 가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중앙정부나 중소기업청 또 강원도 또 다른 이 협의 주체에 뭐 요구하고 싶은 사항도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종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벤처 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벤처가는 될 수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다가 이제 벤처 투자했었던 그 기업이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벤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딱 하나 조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무 도덕적으로다가 이 양심에 얽매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창업했는데 이 기업을 팔으면은 이거 안 된다고 이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아까 물론 말씀하셨지만 미국 스탠포드 학생들은 누구나 다 창업하려고 하는 거 원해요. 왜 그냥 가벼운 창업, 즐거운 창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겁고 내 인생 목숨 다 건다 이런 게 아니고 가볍게 창업해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가들한테도 그렇다고 남의 돈을 우습게 보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이 기술자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하고 오히려 이 기업을 팔고 다시 그 펀드로다 다시 또 다른 또 벤처를 또 시작하고 이러한 좀 생각을 좀 바꾸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M&A라든가 요새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지 기업 거래가 자연스러운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자 이런 거 한번 조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환조 강원대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어떤 말씀 정리 말씀으로
예,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망한 사업 아이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 창업과 관련된 실무, 그 지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정보 활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도에서 또는 그 창업 관련 지원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빨리빨리 얻을 수 있도록 그거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 그 1인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에는 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아이디어나 또는 그 개발을 담당하는 그런 분하고 실제 그 마케팅을 담당하는 분하고는 좀 역할이 좀 다르고 그런 그 능력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만의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 나가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그 다른 그 분야와 같이 융합을 해서 그런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좀 더 성공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정보나 또는 그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벤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대학 내에 있는 창업 교육센터나 또는 그 창업 지원 기관들 이렇게 다니시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빨리 얻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세 분 강원도형 창업 시스템을 만드는 때도 많은 앞으로도 이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거 벤처가 품맥 바울을 다시 한번 이 반면 거울로 삼아서 강원도형의 창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집중 듣는 강원역에서 맺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